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4년 1월 4일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작년에 11월 2일부터 시작했던 2기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마지막 강좌 남북 사회 분야, 사회문화 분야 모의 남북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7시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가지고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상방대표단이 악수를 하고 환담을 하고 1차 전체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1차 전체 회의가 끝나면은 약간의 시간을 갖고 전략 회의를 할 거고요. 전략 회의가 끝나고 나면 수석 대표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접촉이 종료되면은 전략 회의를 잠깐 하고 마무리 회담 회의 협상을 종결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남북 측 협상 대표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잘 매끄럽게 협상이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문화 분야 모의 남북 협상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 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저쪽으로 카메라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대표단 다들 유난 인정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석환 남측 대표단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오시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뭐 날씨나 눈이 많이 덮여 있었는데 괜찮았습니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금강산이 중단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회담을 통해서 금강산 재개의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예, 금강산 관광은 남북 관계에서 대결에서 화해로 전환하게 된 귀한 단초였습니다. 그래서 막혔지만 다시 그 단초를 풀어보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맡은 자리인 만큼 서로 좋은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대표님의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북측 대표단은 이번에 금강산 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서 백두산 칼바람을 맞고 왔습니다. 우리 남측 대표단은 한라산 칼바람을 맞아봤습니까? 저희는 칼바람이라고는 안 합니다. 네. 그냥 한라산의 연기를 받는다고 그러죠. 전기를 받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박왕자가 이름도 하여튼 왕자인데 왕자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금강산에 우리 비법지대에 와서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15년째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회담 성공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불행한 사건이 아니고요. 피살 사건이라고 말해야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렇게 피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행이 아니고 저희한테는 아주 상당히 불행입니다. 김석환 대표 그리고 남측 대표단 여러분,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 박왕자 이 이름도 왕자인데 이름도 하여튼 남한은 뭐 이름이 왕자라는 분이 있으면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비법적인 군사 훈련직에 불법적으로 넘어와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해결의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북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먼저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남측 대표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있는 분이 우측에 계신 분이 신변 안전 보장을 담당한 이재훈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담당 최형욱 대표님. 그 다음에 관광 재개를 위한 대표를 맡은 김혜진 대표님. 네. 저는 수석대표 김석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단을 소개하기에 앞서 지금 세계 지금 정세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측은 이러한 추세에 더불어서 군사훈련과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북측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정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남측의 군사연습과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원만히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앉은 오정문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은 임성수 대표입니다. 네, 오른쪽은 정지우 대표 소개합니다. 정지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측의 수석 대표가 아니고 북측의 수석 대표 박병직입니다. 그 박병직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전쟁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북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 핵을 위협으로부터 우리 남과 북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핵을 자꾸 거론하는 건 북측이 남측이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주 대표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군사훈련에 대해서 또 남측의 이 조선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 이제 핵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이제 무력으로 이제 보위하기 위해서 이제 핵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북한 입장,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입장에서는 어느 도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핵을 만들어서 써보지도 못해 핵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인민들이나 좀 잘 먹이십시오.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저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보호권 차원에서 그리고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공동의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회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먼저 제가 기조 발언문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측 박병직 단장 이하 대표 여러분, 먼저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서 북측 대표단과 회담하게 되어
남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모처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한뜻으로 움직이는 최근 상황은 우리 민족 모두의 마음과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불미의 사태로 관광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관광객의 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은 화해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현실에서 구체화시키는 첫 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남쪽 주민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의 유산을 피부로 느끼고 북쪽 주민들과 작은 교류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욱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북핵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마침내 마련된 상황에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다양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시작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과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길도 열어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이 되고 통일 대장정의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서로의 지혜를 합치고 상호간 입장을 널리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 길은 편안해지고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중점적으로 도움을 해야 할 사항을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로서 금강산 방문객들의 신변 안전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이 고 박광장 씨 피살 사건은 남북 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으며 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재발 방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합니다. 이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향후 남측 주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신병 안전에 대한 북측의 확고한 의지, 투명한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지난 불행한 사건을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제도를 갖추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변 안전 보장에 관한 남북 합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상호 협력하여 부안 후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논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육로 관광 등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공동조사, 재개 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관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물 상태 등을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관광이 중단된 15년 기간 동안 사용이 어려운 시설과 그나마 북측이 해체한 시설들 그리고 전력과 같은 인프라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한 관광 재개를 위하여 당면한 관광 여건을 파악하여 관광 재개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알려진 대로 북측이 무단으로 철거한 남측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대체할 지원 방안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는 북측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관광 재개에 앞서 불편했던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북측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금강산 관광을 국제적인 수준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우리의 명산 금강산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문제도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관광 대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광 시 지나친 비용 지불은 금강산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의욕을 꺾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만 잘 조정된다면 우리 측은 관광주의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입니다. 넷째, 금강산 관광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남북은 지난 시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단 발전에 효율을 기대하고 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금강산 특구 지역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의 발전을 보다 확고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시기 북측이 지정한 금강산 관광특구법이 개정 문제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측 김석환 단장의 제 의견은 여기서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데 엄숙한 마음가짐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남측 북측 모두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측 김석환 수석 대표님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측 대표단의 단장의 기조 발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측 김석환 숙대표와 대표 여러분, 먼저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다시 찾아온 남측의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이 호산 간 이해 폭을 넓혀 나가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호산 간利益에 맞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중동과 구라파에서 자신의利益을 힘을 통해 관철하는 위험한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아래서 북과 남이 회담턱에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금강산 관광은 당초 남측 기업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우리의 통큰 결정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 실현을 위해 이 지역의 군사지역을 뒤로 물렸으며 우리 민족의 보배의 명산을 남측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우리 상부의 커다란 결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어 많은 남측 관광객들이 민족의 명산을 둘러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남측 관광의 비법적 행동에 대한 우리 군사보장성원의 응당한 대응을 문제 삼아 남측은 일방적으로 관광을 중단시키고 마치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이 중단된 이후 수년간 방치된 남측 시설물들이 관광지 군의 미관을 해치고 나아가 노화된 시설물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관광 중단 11년째에 이르러 흉물스럽게 방치된 남측 시설물 철거를 남측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남측은 즉각 철거에 응하기보다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끄는 신이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험천만하게 변해버린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우리의利益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남관계 발전의 장애물들을 없애고 민족의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
북남 회담도 이러한 견지에서 성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의 명사를 남측의 인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의利益을 자주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 위에서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내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의 관광 문제의 재개가 그 어떤 불순한 문제를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하나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남측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사과 같은 비생산적인 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신변 안전 담보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북과 남이 협의해 나감으로써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의 불행한 사고에 매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면 북과 남이 호상협력의 길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관광객의 신변 안정을 좀 더 확실한 수준으로 제고하는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의, 해결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식만이 오래된 미해결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랫동안 중단된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광이 중단된 이후 여러 가지 정세 변화로 인해 북과 남의 관계가 악화되어 왔고 이제는 모든 협력과 교류가 중단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엄혹한 조건 하에서 켜켜이 쌓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도가 될 것입니다. 셋째,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남 간 협력이 시작되고 이어 다른 방면까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정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연합 군사 연습을 외세와 함께 벌이는 조건에서 관광협력이 어렵게 재개된다 해도 언제 멈출지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협력이 폭넓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적대시 정책에 남측이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가 9.19 북남 군사 합의서의 일부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우리도 합당한 자의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남 사이의 평화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민족 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남측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북남 간 협력에 촉진하려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금강산 관광지구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한 법규하에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주권과 결부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미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순조롭게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관광은 합병사업을 통해 물건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의 생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지구에 들어오는 모든 관광 인원들에게 신변 안전을 담보할 것이며 관광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은 남측이 판문점 연락 착구를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김석환 수석대표와 대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오늘 우리는 북남과 닫혀진 협력의 문제를 새로 여느냐 마느냐는 결정질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턱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민족의利益을 앞세우고 북과 남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만나 못 풀어낼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남측의 전향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저의 기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측 대표 이재훈입니다. 네, 북측 수석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들께서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강산까지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적 관심사항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 박왕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 요구 및 재발 방지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민족의 비극인 분달의 장벽으로 인해 갈 수 없었던 금강산을 직접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민족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발점이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언 26년이고 금년 7월이면 중단된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 과정과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강산 관광 시발점은 1989년 1월 방북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금강산 관광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9년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전 명예회장은 1998년 6월에 소 500마리와 그해 10월 소 501마리 총 1001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거쳐 귀측을 방문하였습니다. 1998년 10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합의서 및 부석 합의서를 체결하여 금강산 관광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그리어서 우리 정부도 1998년 9월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분단 반생이 만인 1998년 11월 18일 온 국민과 관심과 성원 속에서 첫 금강산 관광객 826명을 포함한 1418명을 태운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기측 장전항으로 출항하여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관광객들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을 돌아보고 동해항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육로로 통한 금강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관광객도 1998년 1540명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 6월 7일에는 누적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 관광이 중단되기 직전까지는 누적 관광객은 193만 4,662명에 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저 자신도 2000년 11월 발경에 금강산 관광객 일원으로 참여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만물상 앞에서 우리 부부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두고 볼 때마다 지금도 생생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기측에서도 2000년 2월 금강산 관광 개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참석과 2002년 11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합의한 바 있고 2018년에는 11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 남북 공동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기측에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에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실망감과 안겨주는
등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2008년 7월 11일 해안가를 산책하던 53세의 여성 관광객인 박왕자 씨가 기측에 초병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이틀 후인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기조 발언에서 천명하셨듯이 먼저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기측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표명을 요구하고 이와 같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첫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 둘째, 재발 방지 대책, 셋째, 신변 안전 보장 제도적 장치 등 3대 조건을 분명히 요청하오니 호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측에서도 2000년 금강산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관광객이 사망한 데 대해서 어쨌든 유감을 표시한다는 언급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측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한반도 민족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측도 선대의 유은 사업임을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강산 관광이 범민족적인 통일 관광사업인 만큼 남북 상호 간의 대승적 결단으로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 우리의 민족적 명산인 금강산을 동포들이 함께 얼싸안고 오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재훈 남측 대표님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측의 금강산은 천하 제일의 명산입니다. 고려시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생 고려국 일견 금강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보는 게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는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와서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는 금강산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금강산은 전 세계의 명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김시습은 8번이나 금강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광수가 1924년에 금강산을 다녀가서 쓴 금강산 유기에 보면은 조선시대 김시습은 8번이나 금강산을 올라갔는데 자신은 2번밖에 못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천하제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산입니다. 이렇게 천하제일의 금강산은 우리 정재영 명예회장의 유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장군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남측 주민들에게 천하제일의 명산 금강산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호혜적인 그러한 조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이제 2003년에 육로까지 우리가 열어드리고 그리고 155만 명이라는 남측의 주민들이 관광을 해서 민족 동질 속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측의 박왕자가 비법적인 우리 지역에 와서 일어난 우발적인 그러한 사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 대표님께서
여러 우리의 그 선현들의 금강산에 대한 아름다운 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남과 북은 금강산이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보배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측에서는 그 아름다운 명산에 피가 선혈이 낭자하도록 총으로 동포의 가슴에 총을 겨뤄서 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측이나 남측이나 바라지 않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에서는 기측의 관광객에 대해서 어느 세계의 전쟁사나 또는 피랍 사건에 등에 대해서도 총구를 민족 동포에게 거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측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기측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박왕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북측 대표의 정진우 대표가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청구를 들이댄다고 했는데 청구를 어디에서 들이대는가가 문제겠죠?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남측 관광객 박왕자가 우리 공화국 영토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고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명백하게 이건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우발적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는 표현을 할 수 없고 아쉽지만 그런 데서 이제 대단히 유감스럽다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정주 대표, 우리 박왕자 씨가 총기를 가지고 침범했습니까? 여자 몸으로 빈몸이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측 대표의 관광 재개를 위한 김혜진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제로 넘어가서 육로 관광 재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배상 문제, 합동 조사 문제, 관광 대가 및 범위에 대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하게 진행할 수는 없듯이 무조건 관광 재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산 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 박왕자 씨 사건 같은 피살도 그런 사건도 방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 산업을 운영하려면 우선 남북 공동의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철거해서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이 다뤄져야 합니다. 이런 일방적 조치에 대해 유감을 느끼고 새로 지을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합동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 그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을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 대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관광 범위에 따라서도 이런 실태 조사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요청드립니다. 네,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남측 대표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제에 대한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남측의 오정문 대표가 북측의 오정문 대표가 지금 우리 발언에서 남측 북측이 헷갈리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하나다라는 의미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석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남측 대표, 북측 대표 막 헷갈리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남측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계속
발언하도록 합시다. 자, 오정문 대표 관광 재개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측에서 무조건 관광 재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이 관광 문제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루아침에 재개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국제정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남한과꽃 관광 재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만 가지고서도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더 많은데 굳이 왜 우리가 남측이랑 관광을 재개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닫은 상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상황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이야기한 게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관광 시설을 오히려 보완해주고 더 발전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측에서 보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남측이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한번 해보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남측과 북측이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남측의 대화를 그래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낡고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회로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육로든 다른 방식도 사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시설물도 낡고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사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관광비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쯤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남측 의원들 대상으로 남과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이 지역의 다른 나라 의원들이 찾아오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좀 더 고민을 하고 남측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 담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관광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미국에 있는 관광객이 다쳤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법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변 안전 담보 문제도 남측 인원의 출입과는 달리 외교 관리에 따라서 사증 발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북측 대표 종문 대표의 발언은 중국 사람들이 금강산에 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금강산보다 더 좋은 산이 중국에 많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민주 대표께서 중장기업 발전의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이제 국제적인 수준,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대가 문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 대가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저희 측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관광 대가 문제를 연구하면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과한 비용은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막기 때문에 북측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합의해볼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명찰이 안 보이는데 이름 좀 보여주시라고. 김민주 대표 아주 이쁘게 생기는데 남측 여성들은 그렇게 다 이쁩니까? 네, 하여튼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장기 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북측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우리 대표께서. 임성수. 또 오늘 또 이름도 제가 헷갈리는데 김성수가 아니고 임성수입니다. 그래서 임성수 대표께서 우리 그 관광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관광 대가와 발전 계획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관광의 국제화 등 중장기 발전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입니다. 우선 남측의 입장을 청취하되 관광에 국제화는 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의 전향적 입장과 남북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북측의 입장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이 호상 간에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강산 관광의 발전의 문제는 저쪽으로 남측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러한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북측 대표의 얘기를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관광 지원 재개 구축해 가는 것을 우리 남측 대표인 최영욱 대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도 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중인데 북측이 제재랑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구법 개정이나 관리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강산 관광 재개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의 발전 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좀 같이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북측 인사들의 빠른 도움으로 공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관리위원회의 운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우리 남측의 홍양호 차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남측 인사들이 당시 상황을 작성한 그런 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남측의 투자 유치를 또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공단 운영에 이때 기틀을 많이 다졌었던 겁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도 어쨌든 북측의 관광특구법에 따라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제관광지구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관리위원회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측의 관광지구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광지구가 운영이 돼서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될 경우에는 남측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투자가 아마 대거 유치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 같은 그런 지역으로도 관광지구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사전 준비부터 좀 미래로 확대된 지구로의 운영 문제도 큰 우려 없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관광특구법에 따라서 내정 간섭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금강산 관광지구 발전을 위해서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거지 내정 간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성공단이랑 마찬가지로 남북이 협력을 해서 국제적 신뢰를 쌓아야 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노동신문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봐도 북측에서도 또 원산지구랑 세포 등판지구 개발과 연계를 해서 대규모 관광특구를 건설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당 위측의 의도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구법 개정이나 관리위원회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내정 간섭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관리위원회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측 최영욱 대표의 의제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젊으신 양반이 이번에 대표단으로 오셨네요.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 우리 오정문 대표가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관리위원회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제적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국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제재부터 먼저 완화시키거나 푸는 게 먼저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과연 미국 측과 그다음 유엔의 눈치를 보는 상태에서 과연 관광이 확대 발전되기에는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 관리위원회는 사실은 거의 저희 측에 주관적인 모습에 주권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관광과 합병을 통한 생산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법령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담보하고 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측에서 저희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의 그런 제재적인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차후에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관광지구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측 대표 얘기를 듣는 과정에 금강산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관광을 못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벽한 신변 안전 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해외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국이 북측과 남측에서 남측의 신변 안전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유치할 수 있습니까? 뭘 먹고 해외에서 들어오겠습니까? 신변 안전 보장도 남측도 못 해주는데 자기들이 보장받아낼 자신을 갖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환 대표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뭐 중국이나 해외 많이 가시죠? 많이 여행을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 여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지구법에 의해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또 신변안전 문제는 우리가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에 불편할 수 없도록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 이 관광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북과 남이 호혜적인 호상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대승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북측 대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논쟁은 한이 없습니다. 잠깐 정리하도록 합시다. 한 5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자 이제 전략 회의실로 가셔가지고 다음 대표 접촉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경제회담보다는 훨씬 더 열띠게 잘 회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만 개선을 사실 못할 수가 있어서 남측이 없어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관 표시 했는데 유관 표시 안 받아들이다는 거고. 네, 남측 김석환 대표와 또 대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측 금강산에 먼 길 눈길을 마다하고 멀리 오셨는데 우리가 몇 가지 쟁점 사항들만 원만히 합의하면 오늘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따라서 지금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북남의 호상 그 혜택이 크고 또
이 금강산 관광을 또 국제적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또 방안도 있어서 우리가 조속히 추진하는 거로 합의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금강산 관광 사건에서 발생한 고 박광작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였으며 또 재발 방지에 상호 노력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하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또 앞으로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북측 박병직 수석대표와 대표단의 여러분 의견을 들었습니다. 조속한 합의보다는 관광재개 실무회담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로 쌍방 간에 교환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회담 합의문을 직접 한번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작성토록 요구합니다. 네, 우리 김석환 대표 남측 대표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 북과 남이 그동안의 회담을 결과를 잘 취지를 살려서 오늘 원만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금강산에서 발생한 고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는데 그걸 당국 차원의 사과와 유감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고 진상규명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글귀가 들어갔으면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북은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씨로 첫째 고문회에서 한번 우리 수석 대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측 대표와 남측 대표의 실무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심심한 유감을 표명을 한 것이 실제로 이것이 남측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호상간에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구로 살리고 또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관광지구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남측 대표단의 의견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우리 정지우 대표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단장동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광자의 그 사건은 이제 심심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 남과 북이 금강산에서의 신변 안전 문제는 단장동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필요합니다. 첫째에서 제시합니다. 북은 2008년도 금강산에서 발생한 고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당국 차원의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진상 규명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다. 남은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남과 북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단은 심각한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 측 의견은
북측은 2008년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사망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남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우리가 회담에서 삭제를 원했던 북과 남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였다는 문구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보다는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넣기 바랍니다. 약속으로 넣기 바랍니다. 김석원 선생,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북에서는 그렇게 생명이 하찮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구를 보시라오. 남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북과 남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 문구가 우리 남측 대표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구를 여기다가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넘어갑시다.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둘째, 여기 보면 둘째 합의문에서 북과 남은 핵 문제 해결의 취지에 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서 이 금강산을 가급적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하는 것이 앞으로 북남 간의 호상의 원칙에 의해서 또 남측 주민들이 북측의 천하제일의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합의문에 넣도록 합시다. 조속한 시일보다는 적절한 시기로 합시다. 조속하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아주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안 됐는데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서 적절한 시일 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선생, 남측은 금강산 재개를 조속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조속히보다는 적절히 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 측 대표단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까다롭구만요. 다시 이거는 우리 대표단과 다시 논의하기도 하고. 네. 그러시죠? 예. 셋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씀을 우리 측,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측 대표단의 대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지 않은 입장에서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이후에 중장기 발전 방향은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의견은 북과 남은 금강산 관광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북측은 바늘을 귀에 끼지 않고 몸에 끼어서 막 바늘귀에 끼지 않고 바느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귀에 껴야 되지 발전 방향도 없이 검토만 하면 무엇입니까? 김석환 선생, 말씀이 지나칩니다. 우리 대표단은 충분히 상부 측과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 같은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합의문의 문구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북측 사정이지 우리 남측 사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것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남과 북은 관리위원회 창설 운영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차기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측의 입장은 이 문구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이 관리위원회 창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이었지만 우리 남측 대표단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없지만 우리 북과담의 금강산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문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넷째에서 남과 북은 관리위원회 창설 운영에 대해서는 차기 회담에 합의하기로 하고 협의하기로 하고 결정하였다. 이걸 좀 넣어주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지금 김석환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기 회담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회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넣기보다는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북측에서 자꾸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북측 대표단의 오성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한 말씀 오셨으니까 한번 하시죠. 예, 저희 측 입장에서는 저희 이 관광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담인 것만큼 저희 측 입장에서는 전혀 뭐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이거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기에서 말 그대로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직 대표,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우리 대표들과 듣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잠깐 우리 대표들과 시간을 갖고 정의하고 잠깐 합의문을 만들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대표, 우리 대표단도 정회에서 추가 논의해서 합의문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하시죠. 네, 정의합니다. 합의문이 도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측 대표단의 마무리 발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마무리 발언 전에 우리 합의문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측의 마무리 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측 대표단 여러분, 이번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이 국제 정세가 엄혹한 시기에 우리 민족끼리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해 호상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과담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리드하고 어떻게 해서나 금강산 관광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한 방안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첫 실무회담만큼 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되어왔던 과거 한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호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나가기로 한 것도 큰 진전으로 됩니다.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어 북과 남이 물론 동북아의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광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관광객의 신변안전 담보 문제를 포함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들은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남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남측 대표단 여러분, 다음 회담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측 대표단 여러분, 이번 금강산 관광체계 실무회담에 참석하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남과 북이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금강산 관광체계를 위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과제에 합의하고 또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불행한 과거 사건을 정리하고 앞으로 관광사업이 나갈 길을 활짝 열어놓은 점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감격스럽습니다.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는 문제부터 관광재개에 따른 여러 실무적 문제들도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루어낸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회담에서 매듭지 못한 관리위원회 창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담 기간 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